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들의 존재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유만 있다면은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 PD는 이분들을 응원합니다. 왜냐고요? 네, 그냥 불쌍해서요. 대전에 삼김시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네, 대전의 삼김입니다. 첫 방송 이후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이분들 소속 정당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이네요. 네,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 좀 합시다. 아니 왜 요지부동이야? 서울에서 우리가 12%까지 갔는데.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튀어나오셨네요. 네, 바른정당 대전시당 김태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당 이분 제가 직함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바뀌셔가지고 지난번에는 그 지역위원장 사퇴하셨지요. 예, 사퇴했습니다. 근데 어제자 우리 지역 언론 보도 봐도 서갑위원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려가 됐습니다. 사퇴 그 위원장 맞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아직 안 잘렸다는 의미야. 소개 멘트를 쓰면서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의 반려 사람. 중앙 아무튼 다시 살아 돌아오는데 예. 대전 서갑 김세한 위원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세 분들하고 방송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에 처음으로 세 분들의 이름을 한번 좀 검색해봤어요. 근데 김인기 위원장님은 딱 인물 검색에 나옵니다. 정당인 딱 이렇게 등장하고요. 네, 사진 딱 멋있는 사진 해가지고 연합뉴스에 이제 기본 12건, 경력 27건 뭐. 아이고 제일 화려하신데 뭐. 근데 공동위원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공동자 떼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바꿨는데? 네, 공동위원장으로 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네,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은 기업인으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인물 검색에 나옵니다. 사진 딱 해가지고 기업인, 네. 도서 책 내신 거 있죠. 네.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 제목 비문인 거 아시죠? 세상을 네. 움직이는 것.
친문만 아니면 됩니다. 이야, 시작부터 안 꺼냈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겠지. 야,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법상으로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비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참고하시고요. 그 에세이입니다. 소제목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몇 권 파셨나요? 책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금액으로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선거법도 있으니까 얘기를 말씀 못 드리고 제가 3,000부를 찍었는데 다 팔았습니다. 현장에서. 네. 3,000부. 네. 아, 대단하시네요. 네. 금액으로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만원 낸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언제죠?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제가 하고서 그 다음 날 노영민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네. 네, 노영민 의원님이 뭐 이 카드 체크기로 뭐 이런 거 막 이래서 제가 그때 저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출판기념회 때 현장에서 책을 못 팝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정당에서 출판기념회 할 때는 책을 판매를 하지 못하게 각 정당이 그렇게 다 결의를 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까봐 이제 네네. 그걸 자제시키기 위해서 정의당도 그런가요? 저희는 출판기념회에서 안 팔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서 뭐 예스24 이런 데에서 그렇죠, 알라딘. 야, 그뭐 달라. 동네 서점. 소제목 중에 나는 전과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은 아니고요. 선거를 할 때 대전에 우리 모 시장님 염홍철 시장이요. 과 네. 그 라이벌 박성효 전 시장과 네. 캠프와 캠프 사이에 이제 맞아요 일단. 네. 네. 깜짝 놀랐네. 네. 그 설전이 막 오갈 때 좀 혈기왕성할 때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에 고소가 들어와서 네. 정보통신 이용 촉진망법에 의한 위반 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꽤 쎄네. 장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과 1범이에요?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부르셨어요? 조금한 벌금 뭐 네. 5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있는데 음주? 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 뭐 김세현 의원 말씀을 아니 어차피 다 나와. 검증하는 날이야? 다 나와. 어차피. 2005년도에 네. 알코올 농도 0.054 해서 그래. 음주 아깝이다. 정지해서 70만 원 벌금 했고요. 그건 얘기할 필요 없는데. 2002년도에 100만 원 이상만 은행동에서 네. 뭐 이런 안 좋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폭행? 50만 원 벌금했습니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도 전과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음주 전과 있고 폭행 전과 있고 뭐. 저는 이제 100만 원 이상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1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300 맞았다면서요, 벌금. 그건 아까 얘기했고요.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 전과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전과요? 벌금. 예. 뭐 어떤 집시법, 일반 교통 방해 뭐 등등. 뭐 훈장이지 뭐. 음주 전과 같은 거 없으시고요. 예, 음주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김태형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분하고 했으니까 이분은 인물 검색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당연히. 동명인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분들도 동명인이 있어요, 두 분도. 근데 본인은 왜? 근데 네이버에 등록해야 돼, 그거. 아니 왜 등록 왜 안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할게요.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도 뭐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이렇게 정당 활동 했잖아요. 키워드를 잘 찍어야 돼요. 새누리당, 대전시당 이렇게 다 찍어야 나오지. 안 찍으면 안 나와. 인물 검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안 찍으면. 그래서 뭐 바른정당, 대전, 김태형 찍어야 또 나오고. 찍어봤나 보다. 다 찍어봤죠, 저는. 그래서 별로. 아니면 축구 선수 가수 나와. 언급할 게 그냥 전과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화기애애하죠. 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이 이제 박탈된 상태죠. 네, 그 관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대전 시민들이 선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장이 당선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시장직에서 박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박탈됐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전과자. 네. 300만 원 제일 센 거 같으니까. 네. 나 400이야 나는. 먼저 하세요. 유윈. 김태형. 나부터? 양보하겠습니다. 400만 원부터 하시죠. 네. 경매도 아니고. 그 권석태 시장님께서 그 선거 전에 어떤 연구 포럼 비슷하게 이제 그 사주직을 운영하셨나 봐요.
그때 뭐 한 1억 5천, 6천 정도 되는 회비를 거두셨는데 그게 정촉 위반으로 요번에 그 대법원까지 가서 시장직을 잃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좀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민주당 당원 그 112조 혹시 아세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만약에 그 재보고서는 걸 하면 그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재보선은 아니야. 재보선이랑 마찬가지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안 할 뿐인데 왜 공천한다고 난리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건. 예. 아, 그러니까 몇 군데는 또 안 한 데 있어요. 몇 군데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권선택 전 시장의 시장직 박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네, 우리 300만 원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일단 뭐 같은 그런 걸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일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마 본인 개인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10분 이해를 합니다. 일단 전제를 하고, 다만 그런 것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목이 여기서부터고요. 사실 저는 권선택 시장님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정말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참여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참여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죠.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그러면 박근혜와 그 MB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뿐이냐. 저는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오면 권선택 시장의 이런 것들은 정말 지방에서 없애야 될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요. 선거법 위반보다 더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던데. 논란의 여지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미 결정은 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지금 3년 넘게 정말 표류를 했고 그걸로 고통받았고 또 대전의 발전이 후퇴했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 내지는 우리 지방 정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것은 그건 옳은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뭐 후보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양심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대전에 그 권력을 잡으면 안 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뭐 내가 당선만 되면 되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해도 내 임기는 어느 정도 다 채우면 돼. 그럼 뭐 또 시간 지나면 시민들이 잊어먹을 거고 또 내가 속한 정당의 민주당 아니 뭐 특정 정당의 후보가 나오면 또 찍어줄 거야. 저는 이런 것들은 박근혜와 관련된 적폐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께 여기서 한 말씀 더 네. 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 언론도 분위기가 희한했었어. 처음에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싹 미화된대. 이 그러니까, 두 당이 예. 지금 뭐 통합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하니까 아주 주거니 받거니 예. 뭐 진행자도 깡그리 무시되고. 네, 한 분이 이제 그만 나오셔야겠어. 네, 김인기 위원장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예, 뭐 이게 사실은 뭐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근데 뭐 이렇게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사전 선거운동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이 자금에 대해서는 훨씬 더 투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돈이 온 것도 그렇고 뭐 기업 개인에서 59명 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받은 건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개발 사업 이런 거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혹의 고리가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의혹의 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도 그 언론 얘기를 하셨지만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마치 권선택 시장님이 뭔가 억울하게 시장직을 잃은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그래서 눈물의 이임식 이런 거 나오고. 사실 제가 그 속해 있는 정의당이나 그다음 갈마동 주민대책위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싸늘하게 이제 논평을 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안타깝다 이런 얘기 다 한마디도 없이 이게 안타까울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싸늘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공적인 일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판단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권선택 시장 지켜달라고 이렇게 손잡고 끌어안고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동행. 예.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낸 논평도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실 뭐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거의 뭐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요. 뭐 세 분은 일단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당의 입장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뉘앙스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대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뭐 우리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정말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권선택 시장의 전 시장의 그 모토가 경청과 소통이었는데 정말 뭐 저희 재석고브리에서 얘기했지만 딴청과 불통이었던. 그래서 그거 우리가 갔다가 갈마동 대책이 천막에 걸었잖아요. 딴청과 불통. 완전히 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대법원에서 그 2번이나 이제 그 심사를 받으셨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자로 인해서 시정도 많이 표류가 됐었고 지금도 좀 갈팡질팡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그 혼란과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너무 지적을 안 해주는 게 저도 좀 사실 답답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은 이제 역사의 한 켠으로 가버렸고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이제 뽑아야 돼요. 이 세 분들 중에서는 김태형 부위원장님은 뭐 시장 출마 얘기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럼요. 그렇죠? 언젠가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고. 이 정치하고 골프는 이제 머리 들면 다 죽습니다. 네, 머리 열심히 들고 지금 십몇 년째 살아남으신 김윤기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출마 생각이 있으시다는 게 뭐 정설로 퍼져 있는 것 같고 김세환 위원장님도 출마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내년에 뽑힐 대전시장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짧게 그리고 나서 심도 있는 얘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00만 원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본인 같은 사람? 아니 그좀 첫째 다음 대전시장은 지금 완전 표류할 대로 표류하고 시민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고 뭐 시정은 마비돼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갈등만 부추겨진 이 대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그것이 연륜이 됐건 아니면 신선함이 됐건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거 위기 관리 능력이 출중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빨리 이러한 상황들을 봉합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께서는 5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모르겠어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네. 네. 200인지 300인지 모르겠네요. 비슷하시네요. 예. 네, 어쨌든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촛불 뭐 혁명, 촛불 항쟁 뭐 이럴 때 이틀에 6만 7만 이렇게 대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기를 되살릴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한 측면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세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단 동조를 하고요. 왜냐하면 진통합 분위기야. 완전히. 그게 아니라 지금 대전시장이 공석이잖아요. 공석이니까 바로 이제 일머리를 아시는 분이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될 지금 상황인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리턴 매치 안 되고 좀 쭉 한 재선이라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4년 안에 뭘 다 한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좀 나이 젊으셨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세 분이 원하시는 시장 상에 대한 큰 그 줄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개편 이후 방송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짚어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은 다음 주는 다시 다음 방송 넘기던지 하고 첫 번째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전의 주택 보급률이 사실은 100%를 상회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또 아파트들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또 반대로 개발보다는 보존 그리고 삶의 질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 내년에 시장이 되실 분은 대전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김인규 위원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공공성이죠. 특히나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되는 이제 재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계속 이전 권 시장 때가 저는 제일 심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이전도 이제 다르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인구가 예전처럼 막 이렇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통계를 보더라도 인구는 감소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전시만 지자체들만 자기 동네의 인구는 계속 늘 거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개발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지금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만 해도 150곳이 넘는 상황이고 이제 속속 주저앉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제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 없이 이제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이제 팔릴 만한 곳부터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에 들어간다든지 그것도 사실 이제 지역이나 심지어 도시공사도 갑천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엄청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벌금도 벌금에 매겨질 예정이죠. 벌금의 이자에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수기 과정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이제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뉴딜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가구의 이제 유형이 크게 변하고 있잖아요. 1, 2인 가구가 이미 50%를 훨씬 넘어버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더불어서 어쨌든 좀 새로 판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 분양보다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는 충무체육관을 밀고 대형 아울렛을 주택 문제잖아요. 주택 문제. 네네. 일부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그 유형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상 저희 사촌 누나가 그 일본에서 그 노인 아파트 전문 그 설계를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노인들 실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림 같은 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저는 이제 다른 방면에서 주택을 많이 예전처럼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롭게 패러다임이 막 바뀌는 상황들, 노인 아파트 전문 아파트라든가 1인 가구 중심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은 해야 그리고 완전히 또 시장을 배제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다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좀 그 질서 있는 그런 개발은 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나와야 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문제를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급률이 100%를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그것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비 취향에 맞게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아파트가 있는 분들한테 더 좋은 후기를 주는 경우밖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시장에 도전하시는 분은 본인 시장 임기 내만이라도 모든 그런 개발은 중단해야 된다. 4년만이라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모든 시장님들이. 그러니까 그 임기 4년만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그 임기 때는 이런 개발을 하지 않고 굳이 개발을 한다면 짜투리 땅 이런 데에 도시공사가 주도를 해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든지 해서 그러한 남는 돈을 가지고 복지에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건설사들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보다 더 급조시죠. 민중당에서 오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3년 가까이를 모 시장님이 하시는 동안에 너무 많이 대전이 흔들려 하지 있습니다. 마세요. 권선택 전 이게 시장. 모든 게 다 근간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왕 이렇게 다 망가진 거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대전이 그 이렇게 말씀입니다. 망가진 건
확장이 돼버렸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런 상황에도 막 재개발적이 여기저기 확장되고 또 세종지 생겨버리고 노원 생겨버리고 인구 빨려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중국 계셨잖아요. 이런 옥계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또 여기는 또 빈곤화가 돼버려서 여기도 뭔가 또 엔진이 필요한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는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전제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를 더 키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그러니까 해야 이제 새롭게 되는 게 있고 옷을 맨날 똑같은 거리만 입어요. 집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걸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살기 드리는 게 좋고 아니고요. 편하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야 그렇게 먹고 살지. 말씀하시면 뭐야 구매력 있는 사람들만 집을 더 오죽하면 사냐고요. 개혁을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라진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종시가 생겼는데 대전과 세종이 사실 뭐 유성 서구로 따지면 이게 뭐 이제 생활권이잖아요. 사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지만 이제 이랬을 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좀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분명한 건 더 짓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세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짓자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하자는 얘기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걸 접으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아니 먹고 사는데 왜 리모델링 이런 거 꼭 해야죠. 건설하고 네. 관련된 분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 건설에 파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분들만 그렇게 아, 근데 살고 MB야. 포지션을 바뀌었어. 두 분 같은 당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까보면 또 틀려. 저는 그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 비롯해갖고 금융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금리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우리나라 주택은 보통 건설할 때 후분양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금융시장이 이제 위태위태해지고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벌려놓은 개발사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커다란 부메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철학들도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경제적으로도 이게 과연 양적 성장이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그런 필수 요건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연착륙 시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정부도 이 부동산을 못 잡은 사람이 없어요. 아까 지금까지. 죄송한데 말씀 중에 분양제 하셨잖아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입법 발의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블랙카드 붙이는 거 봤습니다. 국민의당의 노력에 의해서 아파트 후분양제 그러니까 이게 하게 최소한 아까 제가 후분양제라고 했군요. 네, 선분양제. 선분양제. 네, 해봤는데 예, 이제는 예. 선분양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2020년부터. 근데 최소한 이제 전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빚내서라도 집 살 때라는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만 쓰지 않았어도 지금 어쨌든 새로운 길을 가는데 훨씬 가벼울 수 있죠. 예. 발언을 좀 수정할 게 우선 제가 아까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를 얘기한 거 하나랑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그 2020년에 뭐 법을 발의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2020년부터 시행입니다. 아, 실행. 시행이. 2년간의 현수막 못 보셨구나. 엄청 붙어놨었는데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 관련한 그 건설에서는 일단은 후분양제를 먼저 시범 도입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던 것까지는 봤는데 그랬군요. 국민의당 뭐 잘 하셨네요. 네. 그리고 복지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복지가 굉장히 화두인데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부터 새롭게 뽑힐 시장은 복지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제일 400만 원 복지 철학이요? 이제는 자동으로 딱 고개 드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야별로 복지 철학은 좀 다르게 가야 된다. 좀 교육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료라든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 복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대전도 내년에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당연하죠. 교육만큼은. 해야 된다. 네, 교육만큼은. 시에서 그런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대전이 제일 늦었어요 이번에도 중학교도. 말도 안 되지. 저는 그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좀 주택 문제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다음 시장님은 제발 이제는 개발 인프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도로 기본 이제 SOC 사업 이런 것들 4년 동안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트램 같은 것도 이제 좀 하지 말고 이제 소모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다 아껴서 정말 복지 한번 다 투자해보자 4년만큼. 아니, 근데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게 이 복지라는 게 뭐냐면 왜 싸워요 지금? 지금 자꾸 세종시가 생기면서 유출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세종시 때문이 아니라 대전의 복지나 대전의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더 많이 이 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젠 그런 사람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파격적으로 한 대전에서 초중고 나오고 한 20년 거주하면 뭐 나중에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금도 좀 내주고 시에서 저 집 살 때 저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좀 융자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개발 사업 도로 깔고 뭐 하고 이런 거 좀 4년 동안 하지 말고 그런 쪽에 한번 집중해보자. 아니, 이게 불가능한 게 잠깐만. 잠깐만. 왜 저도 한마디 할게요. 잠깐만 제가 먼저 왜 불가능하냐면 대전은 손가락인데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요. 제 차례. 대전은 불교부 단체가 아니라는 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김세한 위원장님은 이제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정당 사관왕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문득 들면서 네,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께 조만간 자리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김세원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꿔야겠어요. 먼저 다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네. 왜 저분이 갑자기 좌클릭을 많이 하시지?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얘기에 붙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될 때도 SOC 예산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그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고 이제 사실 뭐 이정미 대표가 반대했다고 엄청 또 혼났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뭐 아니긴 한데 이제 국회에 돌아간 이런 사정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이 복지 문제도 이제 정치 제도, 선거 제도의 문제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소선거구제, 특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있다 보니까 맨날 쪽지 예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이를테면 소선거구제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거, 교육, 의료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산이 이제 어느 쪽으로 쓰여질 거냐. 물론 이제 보편적 증세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증세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제도 하나 두 개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짧게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세 분께. 지금 현재 대전시의 복지 정책 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를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게 지금 대전의 복지를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복지를 잘 느낀다고 잘 갖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시냐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타시도랑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 체감으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낙제죠, 낙제. 낙제 50점 이하. 예. F.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 쪽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면 7조거든요. 근데 그 대전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게 그 시의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22명인데 이분들 참 무시할 게 못 돼요. 7조라는 예산을 이제 다 감사하고 하시는 과정인데 두 분께서도 이렇게 낙제 점수를 주시고 저도 이렇게 낙제 점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D 정도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 D 정도. D 정도. 그래요. 뭐 대전에서는 사실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조금 요원한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도 하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뭐 교복 아까 뭐 김태형 불교부 부위원장님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교복 이런 거는 혹시 교복이요? 아니 저 교육 쪽은 다 무상으로 다 주면 좋아요. 지우개도. 네, 그러면. 연필 지우개.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만큼은.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 얘기하고 오늘 시간을 마쳐 보도록 할게요. 일자리 되게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 경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그 정체불명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 뭐 특별시 대전 선포하고 뭐 그 우리 국회 갔었잖아요. 국회 네, 그거로. 우리 방송에 이제 출연하셨던 김동섭 위원께서 거기 뭐 위원장이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일자리 창출 이거는 내년에 선출될 시장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네.
제가 이번에는 순서를 김민기 위원장께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연구단지 몇 군데 이제 가봤어요. 우리 최선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 뭐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한국타이어 대전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뻑하면 사고 나서 사람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가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번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436명이었는데 그중에 32명, 7.3%만 전환했거든요. 사실 일자리를 어디서 늘려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숫자는 얼마든지 세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이제 됩니까? 하십시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이제 역대 시장님들 출마자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국책사업 유치 또는 뭐 민자 유치나 외국 자본을 유치를 받아서 뭐 대규모의 경제 뭐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이게 똑같은 패러다임이거든요. 똑같이 나오는. 결국 그렇게 해서 대전에서 일자리가 늘었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장밋빛 공약, 그런 헛공약 말고 제대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 또 실직자들한테 정확하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런데 다 채용비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대전도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출연기관 전부 다 과거 정권이나 과거 시장선거 캠프에서 다 들어왔던 사람들 제대로 들어왔는지 다 박원 볼색해서 자를 사람들 다 정리하고 본인처럼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충원할 때 반드시 대전 출신이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인구 빠져나가는 거 잡을 수도 없고 어떤 공약과 어떤 플랜으로도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세금 내고 대전에서 오래 살고 내가 오래 못 살았으면 우리 부모님이라도 40년 50년 살으신 분들한테는 자녀분들이 취업하고 대전에서 뭐 집 사고 하는 거에 대전시가 어느 정도 프라핏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강력한 이런 정책이 아니면 지금 대전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나 인구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대전 시장 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뭐 집이 대전이 잘 안 계시고 이제 서울 쪽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정말 대전에 뼈를 묻고 대전에서 생활하고 뭐 그런 분이 대전과 함께 호흡하는 시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부에서 만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거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좀 기업하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당장 1월 1일부터는 이제 뭐 최저임금 올라가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포괄적 임금 적용도 안 돼요, 이젠. 이게 심각하거든요, 상황들이. 저 스스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머리 싸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 가이드라인이 다 나온 건 아닌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원금이 왜 문제냐면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래 이게 다 원래 법으로는 다 해야 되죠. 고용보험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데 15일 이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 네. 지금 주제가 예. 내년에 대전시장이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요즘 정책이나 저 이런 문제에 것들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도배가 됐어. 어떤 정책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 그 일자리 만드시는 분들이 편하게끔 해주셔야 그러기 위해서는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제한을 많이 풀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허가지라든가. 아유 10년 내내 규제 완화했구만. 아이 좀 풀 건 좀 풉시다. 아직도 모델링을 모르시나요? 그럼 이 방송을 꼭 들으십시오. 간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잃어버린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는 방법.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가 모델링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시장직 박탈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장의 주요 철학이나 덕목 이런 걸 좀 얘기해봤는데요. 김인기 위원장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직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 나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셔도 상관없고요. 내년에 당선될 대전시장께 가상의 음성편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BG 깔아드릴게요. 월평공원. 어쨌든 이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자, 가상 편지니까요. 시장님, 미래의 시장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뭐 그런 걸 시키고 그래. 자, 예, 시장님께. 그래도 윤기 얘기라고는 안 하네요. 다시 할까요? 이제 우리 이제 대전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분명히 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짓고 부시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대전시가 더 이상 지금의 형태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녹색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새로 계획하고 구상해서 당장 4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다음 시장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내년에 당선되실 미래의 시장님께 음성 편지를 좀 띄워보십시오. 네, 제가 BG 역시 깔아드립니다. 중구 좀 잘 좀 봐주시고요. 규제 좀 풀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세한 위원장님도 뭐 출마 의사가 있으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뭐 세환이 얘기하셔도 좋고요. 미래에 네. 내년에 선출되실 대전시장님께 음성 편지. 네,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미래의 우리 대전시장님 당선되신 분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똑똑하신 분들 다 많이 뽑아봤지 않습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다음 우리 시장님은 똑똑한 분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왜 대전의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어르신들 분들이 허탈해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몸담았던 대전 시티즌 정말 좀 살려주십시오. 대전시만 망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시티즌도 지금 망했고 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우리 시장님께서 시티즌을 살려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대전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티즌은 이번에 고종수 감독 새로 왔는데 뭐 신임 감독 취임하자마자 망했다 하시니까 이 시인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시장님 되셔야겠어요? 네, 그래요. 여기 계신 세 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무의미한 결과를 얻어낼지 모르겠지만은 보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진정한 대전의 삼김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모델링 이론을 창시 그리고 전파하고 계신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